저희가 지금 동작을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짧은 기간에 혼선이 있었지만 빠르게 또 결집해서 우리 유상민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겠죠? 네. 대표님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동작을 사서라. 동작을 이기면 나라를 지킨다. 아이도 여기 삽니까? 네, 여기. 권리당원이에요. 자, 여기가 중앙대학교가 있는 동작 아닙니까? 네.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거든요. 우리 중앙대 동문들은 좀 여기 많이 찍어주겠죠? 물론입니다. 이재명. 네. 어머, 다리 하나. 올라오세요. 몰빵, 잼빵, 완전빵, 빵빵. 우리 요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뭐 현장 가면 시민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저 몰빵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찍지 말고 지역구도 비례도 다 민주당 찍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작을 조금 전 현장 화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된 한강벨트 얘기인데요. 어제 오늘 연이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류상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유는 여러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해석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네 분과 이제 만나보기로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부터 5위부터 만나볼까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오전 재판에 사실상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류상명 후보를 도왔죠. 오늘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이 현장의 류상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일정 중에 너무 사증 아닙니까? 당의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개인의 선거 활동이 아니고 당 공식 기구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공식적인 행사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예. 그 공당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혹시 재판부에 찍히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표가 해야 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선공후사다. 공적인 일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했다. 저 얘기요. 오늘 류상명 후보 얘기. 이 대표 스스로도 재판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고 오후에 재판 출석, 오전 그 나머지 증인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 한 15분 정도 재판이 일찍 또 끝나기도 했고 재판 과정은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한 선공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변호사로서 이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는데요. 예. 10시에 여의도에서 선대위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이 공판 시간을 변경해달라라고 재판부에다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안 된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단으로 10시 반 재판을 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0시에 있었던 여의도의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본인 마음대로 뒤늦게 가다가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후로 재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차를 돌려서 류상명 후보가 있는 동작으로 가서 유세를 도와줬던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류상명 후보를 이틀 연속 가게 된 것은 오늘은 계획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돌리다가 여의도에서 서초동 가다가 동작 잠깐 들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류상명 후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선공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명 후보 누굽니까?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데려온 사람인데요. 예. 경찰대 출신이고요. 울산에서 중부경찰서장을 하던 중에 윤석열 정권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하려고 하자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전국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인재 영입이 된 것인데요. 경찰대 출신의 경찰 고위 간부가 저렇게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선공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사실 이것들에 이 보면은 민주당이 얼마나 이 재판부를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불출석하거나 기일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조금 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불이익을 감수한 선공 후사라. 공적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제쳐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아까 부적절하다는 표현 변호사로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봉주 후보 건에 대한 이 앞으로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희가 미리 점쳐봤던 얘기가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정봉주 후보의 목함질의 용사 폄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낸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바로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 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당대표도 지원 뉴스에 나가서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몇 마디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본인도 사과했고 추가로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장 목소리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대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막말이라는 것의 기준과 그 막말을 했을 경우에 사후 처리에 대한 그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은 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예. 2017년도 발언이니까 7년 정도 됐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주관적인 국민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겠지만 예. 적어도 제 기준에는 정치인이 하는 말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언제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예. 방금 지적했지만은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사과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가운데 사실 확인 없이 저런 발언을 대중 앞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을 그렇게 무겁게 보지 않고 있다. 예. 그리고 그냥 지나갈 일로 본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지지자들이 넘어갈 걸로 본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걸로밖에는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갈 경우 과거처럼 민주당에 큰 후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여성행정관한테 질문을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뭐 공천을 주고 말고 재검토 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거짓 해명 그러니까 목함질의 용사들 당사자들이 사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정봉주 후보가 바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입장을 내놔야 될 테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와 상관없이 저렇게 오래전 특정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윤희석 대변인 말 맞다나 민주당 뭐 당대표든 누구든 민주당은 뭔가 도덕적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이제 공천 관련해서 후보들 도덕성 이야기가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국민의힘 같이 비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호남인가요? 호남 어디 지역에 출마 공천한 국민의힘 후보가 뭐 구범 정가범이었다. 예.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그런 이제 뭐 약간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정봉주 의원 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뭐 발언이 수위가 굉장히 세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봉주 의원의 진솔한 좀 사과 표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계속 후보가 당사자가 계속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봉주 의원의 그 뒤로 이어지는 당사자가 내가 정봉주 의원한테 직접 사과 못 들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이제 뭐 약간 좀 서로 주장하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의 다시 한번 재해명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을 알아달라. 이게 2017년 발언이거든요. 정봉주 후보의. 뭐 7년이면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긴 한데 꽤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런 구설이고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 정봉주 후보 논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 영상까지 만나봤고요. 정권 심판에 딱 어울리는 사람 혹은 용기와 투쟁의 상징, 경찰 출신의 유상한 후보 어지원을 꽤 이재명 대표가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혈투는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류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래 들어보고 싶다고 박수 거게. 돌아와 동작 내게 돌아와 난 온통 동작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동작이여 내게 돌아와요. 동작을 위한 정치인이었으면 동작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동작을 해왔었고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조금 고사를 하다가요. 예. 저희 동작구 선거에서 이기는 것부터가 선대위원장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저는 동작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말씀도 늘 드리지만 사실은 동작에 10년 전에 왔습니다. 그 삶의 깊이 이런 것 보면 당연히 나경원이 해야지 동작이 발전한다. 벌써 고발전이 이어져서 용산 출마 기웃거리도 동작을 낙선하자 했더니 용산 출마 검탄도 없다고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 지금 나경원, 유사명, 민주당 여야의 매치업은 맞대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나경원 50, 류상현 37, 물론 다른 여론조사도 있고요. 13%포인트 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지원 유세를 갔다 이렇게도 바라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는 점도 있겠고 이런 게 있죠. 선거에 보면은 이 지역구에서 이기면 전체에서 이긴다. 혹은 지면 전체에서 진다. 이런 지역구가 있는데 근데 동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2016년에 동작이 갑을이 있는데 한 군데는 민주당, 한 군데는 국민의힘,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그렇게 됐는데 서울 전역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너끈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을 보면 동작 갑을을 다 이겼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동작 을을 이기면 민주당은 대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의 바로미터가 바로 동작 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을에서 져도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데 동작 을을 이기면 대박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자들한테 또 심어주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류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도 크게 손해는 아닌데 또 이기면은 상대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고 해서 더 싸울 맛이 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좀 빠르게 지원 유세를 가는 데서 나타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면은 어쨌든. 나경원 대 류사명 이렇게 지금 동작을 매치업이 중심이 됐고 어제 오늘 이 대표 말만 따라 아니죠 류사명 후보 말만 따라 오전 재판까지 건너뛰고 그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해 지원 유세 갈 정도로 지금 격전지 중에 격전지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